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 인증 취소에 강력 반발이라는 제목의 이슈를 좀 삼아봤습니다. 지난 저희가 며칠 전에 벤처 인증이 취소됐다는 이슈를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마 거래소들이 강력하게 지금 현재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벤처 인증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취소시키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강력하게 했죠. 그때 이제 벤처 인증이 이제 2개 회사는 이제 인증 시효기가 끝났고 1개 회사는 반려를 했고 또 이제 나머지 2개 회사는 인증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데 취소를 했고 또 1개 회사는 인증 기간이 업종을 좀 바꿔서 재분류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면 업비트하고 고팍스, 스트리머가 운영하는 고팍스하고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가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6개월 이상 남아있는데 아마 취소를 당했기 때문에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이제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정부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반발하는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그런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업체들의 주장은 이런 거죠. 두 업체가 모두 다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았고 과거에 해줬던 것까지 소급해서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법률의 주장 옳지 않다라고 했는데 보도 내용에 따르면 국회나 법조 관련자들은 헌법소원 심판까지도 가능하다는 의견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데요. 이것은 이분들이 개인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행정소송까지 갈 정도로 현재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좀 정부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업계에서도 이런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두나무가 행정소송을 시작했는데 행정소송 상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니라 벤처캐피탈협회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이 벤처기업 인증을 해주는 것은 중소기업부 소관이지만 벤처 확인을 해주는 기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마 벤처캐피탈 협회에서 두나무는 인증을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벤처캐피탈 협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이제 시작을 했죠. 중소기업부가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중소기업 벤처를 인증해주는 기관을 이제 위탁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 중에서 이제 두나무는 벤처캐피탈에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데 문제는 세제나 금융, 특허 이런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혜택도 혜택이지만 혜택은 둘째 치더라도 이게 사행산업이나 유흥업 이런 거라는 주운 글씨가 새겨지는 거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엄청 반발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같이 사행산업이나 유흥업처럼 해서 벤처는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느냐라는 게 시대에 좀 뒤떨어진 생각이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는 저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같은 부류로 인정해 주는 거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상태인데 그 다음에 CPDX를 운영하는 코인플러그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시 인증을 요청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살펴봤더니 블록체인 솔루션 판매가 거래소 수입보다 더 많았다. 그러니까 거래소 운영하는 수입보다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솔루션을 많이 판매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블록체인 패밀리 특허가 세계 1위에서 업종을 재분류받았다는 거 거래소 업종이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으로 다시 받았다는 거죠. 그 패밀리 특허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만 특허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같은 특허를 우리나라에서도 받고 미국에서도 받고 일본에서도 받고 중국에서도 받고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특허를 받는 걸 말하는데 아마 이 코인플러그가 가장 많은 특허를 갖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코인플러그는 그러면 업종 자체는 주력 업종 자체는 거래소가 아니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아마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른 거래소들도 앞으로 할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첫 번째 이슈를 삼았는데요. 아무튼 거래소를 벤처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정부도 좀 신중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너무 성급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치명적 버그 발생이 아니라 발견 시 5만 달러 보상입니다. 치명적 버그가 뭐죠? 벌레 잡는 거죠. 벌레를 잡는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버그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소프트웨어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코인베이스나 코인베이스 고객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코인베이스가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버그를 발견하면 최저 200달러에서 최고 5만 달러까지 보상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보상 금액 내용 결정은 얼마를 해줄 거냐는 버그의 치명성에 따라서 결정을 해준다고 하는데 보고서 유형은 이제 고객이 유해한 취약점을 인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까지 얼마나 보상해줬냐? 약 32만 달러.
우리나라 돈 3억이 넘는 돈을 현재 보상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그 거래소들의 적극적인 솔직한 마케팅이 결국은 이 거래소들을 살릴 수 있다. 자, 거래소들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것을 잡아주는 분한테 보장을 해주겠다. 거래소의 솔직한 면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거래소 벤처기업 인증과 같이 엮어서 두 번째 이슈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슈는요. 규제 샌드박스에 도전하는 블록체인 서비스라는 그 이슈를 삼았습니다. 아까 크로스체인 블록체인 서비스도 저희가 일본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 그 정부에서 사전 샌드박스 신청을 받아보니까 금융사 15개, 핀테크사 73개, 그래서 88개 기업에 105가지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금융의 사전 신청한 블록체인 서비스 신청을 보니까 어떤 게 있냐? NH농협은행이 고객정보관리 해결 서비스를 블록체인 기술로 해보겠다라는 것도 신청했고요. 신한금융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미공개했는데 어떤 서비스라는 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 그 정보잖아요. 그래서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같이 블록체인으로 해서 고객 관리를 하는, 고객들이 인증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핀테크 기업 디렉셔널에서는 자본시장 관련 서비스 원장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블록체인 원장 관리가 처음에 출발했잖아요. 원장 관리하는 거기서 그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하니까 저희가 3개 정도의 현재 서비스가 신청이 돼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관심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어서 오늘 세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이며 암호화폐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톡톡코인 365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